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쯤 제 목소리도 반갑겠지만요. 아니, 요런 세계도 있었어? 이건 또 뭐야? 움직이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 수업이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또 너무나 신기해하시는 VR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요. 대구광역시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곁에 온 생활문화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번 시간은 여러분 VR로 여러분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 이 세계, 이게요 대구에서 최초로 만나는 VR 생활 강좌 수업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좋으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떻습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네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게이지는요, 아일랜드 기업이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대감 및 장소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사용하기 아주 좋은데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멀리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대면하기도 조금 그렇고 조심스럽고요. 그런데다가 집에만 또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보기에는 너무나 깝깝하고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정형화된 플랫폼이 아니고요. 수많은 가상 공간을 선택해 공간마다 각각 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또 공간 내에서 다양한 특수 효과로 모임을 하다 보니까요.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행운아 중에 행운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주 대단한 분을 또 모셨거든요. 저희 선배님이기도 하시고요. 그런데다가 뭐 대한민국 아니 다른 해외까지 나가십니다. 말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행사면 행사, 방송이면 방송.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말과 글의 품격과 온도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실 분입니다. 아주 귀한 분을 모셨거든요. 저기 계시는데요. 이도현 선생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직 커튼 뒤에 있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살짝 나올 수 없나요? 살짝 그러면 손만 빼서 한번. 살짝 손만. 네. 자, 이렇게 손만 나갔죠. 네. 아니 선생님도 오늘 이런 수업 처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예. 어떠세요? 좀 기분이 들뜰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VR 다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똑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멀미나네요. 멀미나네요. 네, 멀미 나지만 네. 오늘 특별히 이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수업을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오늘 아주 적극적인 수업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들어오십시오. 네. 곁에 온 생활문화 좋은 말 좋은 글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벌써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방에 들어오신 분들 박나리님부터 시작해서 윤지님 또 으아아아로 올라오신 분 영일님, 서형주님, 이효정님, 김유영님, 또 최예님, 하이님, 정은지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이렇게 아직 이제 많이 어색하시죠? 몇 분씩 손 들어주고 계십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앞에 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주 목적인 수업 내용부터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온 생활문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드릴 강의 내용은 좋은 말 좋은 글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PPT 화면 보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할게요. 제 사진 넘어가죠. 사진보다 아바타가 더 잘생긴 것 같아서 말과 글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말 대신 글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나 글이나 둘 다 누군가에게 소통을 위해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말과 글에는 격이 있고요. 흔히 품격이라 그러죠. 격이 있고 또 말과 글에는 온도가 있어요. 따뜻한 온도와 격을 갖추고 말을 해주고 또 글을 써주시면 그 말과 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넓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우리 잘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를 잘한다 부정적이죠. 잘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같은 잘한다라는 메시지도 이거를
어떤 온도로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또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게 돼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SNS를 자주 활용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제 간략하게 써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전할 때 단순히 이러저러저러 해요라고 자기 기분을 표현하면서 마침표까지만 찍게 되면 요즘은 그 글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많이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단순히 마침표를 끝났을 때는 조금 애매해지게 돼요. 어떤 기분을 쓰고 나서 거기에 유유를 붙여주게 되면 마음이 조금 애잔하구나, 슬프구나, 그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거기에 웃음을 올려주게 되면 지금은 기쁘구나, 마음이 즐겁구나라는 그 상대방의 감정을 글로 느끼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말이나 글은 전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포함해서 오늘 내용을 좀 한번 달려볼게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일단 핵심을 살려야 됩니다. 간결함이 우선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화면에 보시듯이. 앞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밑에 보면 오늘 이곳 어쩌고 저쩌고 진행되겠습니다. 총 석 줄 많아요. 절반 덜어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글을 쓰는 입장에서 시나리오든 원고 작업을 하시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뭔가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양을 늘려요. 필요 없는 말들이 붙어요. 지금 보면 오늘 이곳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는 임충각 종부 독립군의 어머니 허은 여사에 대한 주제로 2018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대로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글을 써서 보여주게 되면 전달받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석 줄에 전달해야 될 그 핵심이 뭔가요? 그죠? 주제가 뭔데요? 허은 여사에 대한 주제로 뭘 하는데요? 심포지엄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덜어내고 오늘 여기서 허은 여사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라고만 던져주면 돼요. 가장 핵심이 뭔지 핵심만 말을 해주고 핵심만 글에 담아주시면 명확하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장소가 있어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간에 갔을 때 어딘지 알고 갔단 말이에요. 굳이 한 줄에 해당하는 이 긴 문장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2018 어쩌고 저쩌고 심포지엄 타이틀 앞에 얘기했잖아요. 2번, 3번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은 여사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이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허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조금 애매할 수가 있죠. 조금만 덧붙입니다. 임청각의 종부이시고 독립군의 어머니이신 허은 여사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겠습니다 라고만 말을 해주고 라고만 글에 써서 제공을 하게 되면 받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쉽게 아주 핵심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밑에 한번 볼까요? 이와 동시에 국제회의장 로비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분들의 생전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기와 전시 또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완전 늘어지죠? 이 문장의 핵심이 뭐예요? 찾아보세요. 그렇죠. 기와 전시가 어디에서? 로비에서 진행되니까 어쩌라고? 많이 봐달라는 메시지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길게 늘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읽기조차 싫어지는 거야. 말하기도 어렵죠. 그럼 뭘 살려야 돼요? 자, 로비에서, 그리고 로비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새겨진 기와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계속 늘어지니까 핵심만 살리자. 밑에 마지막 줄도 보세요. 편안하게 전시도 보시고 오늘 포럼도 뜻깊게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딱 글쓰기 좋을 만큼 늘어지는 멘트죠. 늘어지는 메시지죠. 어떻게 표현했죠?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말이나 글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을 살려야 된다는 거, 간결해야 돼요. 원고지를 가득 채운다고 해서, 화면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좋은 글이 아니라는 거. 자, 다음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감. 내가 어떤 글을 써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소식을 알린다. 그러면 그 핵심을 전달하기 전에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끌어내야 되죠.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근데 이 공감을 끌어낼 때 쓰는 메시지는 쉬운 표현을 써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쓰면 안 됩니다. 듣는 이가 겪었을 법한 이야기를 다뤄주셔야 돼요. 예문 볼까요? 지금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세요. 하명희 작가가 쓴 책의 한 페이지거든요. 이 한 페이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꽃보다 누나냐 윤여정이냐 이 의미가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거죠. 처음이라는 시간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서툴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어떤 사람들은 앞에 너무 강조를 합니다. 자꾸 물어보죠. 여러분 꽃보다 누나 봤어요? 윤여정 씨라고 알아요? 이렇게 묻고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늘어져요. 그러면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라고 글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베껴가시면 전달 안 돼요. 자, 뭐부터 하랬죠? 공감부터 하라 그랬죠?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꿈 꾸는 거 멈추지 마.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도전 멈추지 마. 당당하게 우리 한번 도전해봐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옵니다. 뭐든 처음엔 서툴고 떨려 힘들어 실수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 계속 도전해봐.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감 지점으로 다가갈까요? 바로 그냥 꽃보다 누나 윤여정부터 들이대요? 아니요. 여러분 학생의 입장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누군가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한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일단은 부러움이죠. 나름 뭐 사회생활 잘 하고 유명하니까 저렇게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겠지. 그 인생이 부러워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죠. 나는 졸업하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다가올 시간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이야기부터 끄집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할 누구입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는 부러움이었고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이러저러저러해서 부러웠고 이러저러한 두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꽃보다 누나 마지막 편에서 나영석 PD가 윤여정 씨한테 물어요. 선생님은 이제 그 정도 사셨으니까 큰 걱정 없으시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윤쌤이 나도 야 67세는 처음 살아봐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처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처음이에요. 실수할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은 나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시간에 쫄지 말고 당당히 맞짱 뜨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읽었을 때와 이렇게 공감해주고 핵심 메시지를 던져주고 마무리 맞짱 또 보자 쫄지 말고 이렇게 던져줬을 때 말로 전했을 때 채 1분 반 정도 2분 안 걸려요. 어떤 유명한 사람 뭐 이렇게 유명한 내빈들의 천거마비의 계절에 원근각지에서 공사 다 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썰 푸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1분 반이라도 핵심을 던져주고 가는 사람의 메시지가 더 귀에 남겠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 글이나 이런 거 쓰실 때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핵심 글 넣고 마무리까지 간결하게 해주시는 게 전달력을 높이게 됩니다. 다음 볼까요? 말이나 글을 쓸 때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은 마지막에 한번 다뤄보세요. 평소에 주로 쓰는 단어, 쉬운 단어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문장 짧게 가세요. 이러저러저러 해서 이러저러저러 함으로 이러저러저러 하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말이나 글은 사람들 멀어집니다. 예문으로 볼까요? 자, 어떤 공간에서 이런 진행을 하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써주셨어요. 글로 제가 말로 옮겨볼게요. 다음 축하곡은 국내 최정상 성악가로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수상에 빛나는 테너 홍길동 교수와 소프라노 지바자 교수의 부부 축가가 있겠습니다. 공명은 더 프레이어입니다. 전달력 30점밖에 안 돼요.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 전체 문장에서 일반적인 대중들이 들었거나 문장을 봤을 때 그래? 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최정상? 아니요. 상 받은 거? 아니요. 부부 축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은 직업을 가진 부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유명한 성악가의 길을 걷고 그런 교수님이 되셨는데 테너 소프라노 커플은 귀한 커플입니다. 자, 이런 공연장에서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늘어지죠. 축하곡은 성악가로 빛나는 누구의 늘어지죠. 어떻게 하랬죠? 문장 짧게 가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축가 순서입니다. 다음 문장 끊었죠? 국내 최정상 성악가시죠? 한번 슬쩍 물어주는 거예요. 이 묻는 과정은 왜 필요할까요? 글이나 말에서 묻는 멘트가 있으면, 물음표가 있으면 사람들의 집중력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주로 쓰는 단어라 그랬어요. 써라 그랬어요. 수상에 빛나는, 평소에 우리 이야기할 때 수상이라는 단어 써요. 야, 너 상 받았다면서? 받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을 받으셨던, 이런 것들이 훨씬 전달하기 좋은 말이고 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부부 축가가 가장 임팩트 있는 메시지다. 이걸 제일 뒤로 돌리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음은 축가 순서입니다. 국내 최정상 성악가시죠.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을 받으셨던 테너 누구와 소프라노 누구 교수의 축가가 그 교수가 불러주시겠습니다. 공명은 더 프레이어고요. 두 분은 부부십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말이나 글이 전달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임팩트 있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평소에 주로 쓰는 단어 쓰세요. 수상했다 어쨌다 필요 없어요. 상 받았다 하면 돼요. 문장은 짧게 갑니다. 축하곡은 는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축가 순서입니다. 이렇게 짧게 가셔야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말, 좋은 글이 되겠죠. 말에는, 글에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떤 글을 써서 올렸는데 그 말과 글에 믿음, 신뢰감이 없으면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죠. 볼게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글에는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헤드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방송에서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밑에 두 줄이 있죠. 여러분 수서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SR 열차 고속철도 타보셨죠? 이거 처음 만들 때 의견들이 반반이었어요. 공공의 자산을 민간 기업에 줘가지고 누구 배불려 줄 일이니? 나는 반대야. 아니야. 경쟁하면 좋은 거 아니야? 경쟁에 뭐 가격 좀 내려가나? 서비스 좋아지나? 나는 찬성이야. 그때 서울역 대합실에 보드판이 설치가 됩니다. 위에 이렇게 붙어요. 위에 거. 고속철도 사기업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반대 스티커 붙이세요. 반나절 뒤에 어디에 많이? 그렇죠. 반대에 많이 붙었어요. 일주일 뒤에 다른 보드판이 설치가 됩니다. 밑에 줄이에요.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나절 뒤에? 그렇죠. 찬성에 많이 붙었어요. 어감상 사기업에 매각한다는 프레임을 봤을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내 것이 아니지만 뭔가 손해본다는 기분을 갖게 되죠. 두 번째 프레임, 경쟁체제 도입. 그러니까 뭔가 좀 나한테 유리하게 바뀌나? 좋은 점이 생기나?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찬성에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팩트, 사기업의 매가 하나, 경쟁체제 도입 하나 똑같은 본질입니다. 수소발 고속철을 만드는 거. 그런데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렇게 말과 글이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앞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말과 글의 품격과 온도가 나옵니다. 호감 지수를 높이자예요. 말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의 말을 듣고 글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호감 지수에 따라서 대중들은 더 반갑게 보기도 하고 아예 안 보기도 하겠죠. 자,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설득의 세 가지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게 세 가지 단계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로고스, 이제 논리성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글 좀 배우고 말 좀 배우면 로고스까지는 가요. 말이나 글이 정리가 되고 좀 논리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논리에 파토스, 감성이 실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호감 지수에 떨어집니다. 앞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핵심을 전달할 때 앞에 뭐부터 출발하라고요? 그렇죠. 청중들과의 공감. 청중들과의 공감을 위해서는 일단 이 파토스, 감성적인 요소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에토스, 인격입니다. 보세요. 논리적이에요. 말이나 글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말과 글에 굉장히 그 감성이 풍부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감성에 호소하면서 어떤 말과 글을 쓰고 뱉었어요. 근데 그 글을 쓰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양성평등과 전혀 완전 상반되는 뭐 성희롱을 했다든지 이런 과거 이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 글을 누가 믿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로고스, 그 다음에 감성, 파토스까지 가는데 이 에토스, 인격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방송을 통해서 아이돌로 좀 뜨나 싶었더니 과거에 학폭 문제가 떠오르면서 그냥 방송에서 사라지는 그런 연예인들 꽤 많이 나오죠. 또 유튜버로 좀 뜨나 싶었는데 과거의 성희롱 문제라든지 역시 폭력 문제가 드러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3단계가 다 갖춰져야지 제대로 말을 또 글을 전달하실 수가 있어요. 호감의 요소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호동이라는 개그맨 진행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시끄러워서 싫어라는 분도 계세요. 이경규 씨가 도시오브에 나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칭을 내서 싫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낚시인으로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감을 갖는 요소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글을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호감 요소를 내가 다 갖춰야 될까요? 인생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서 포장지를 잘 입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보세요. 왼쪽에는 축구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로 저랑 만나는 분들, 우리 정은지님, 하이님, 님, 영일님, 서영주님, 이정님, 최희님, 김유영님, 이효정님, 박나리님, 이분들 중에서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축구를 중계 찾아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 화면을 보실까요? 국가대표가 어떤 빅경기를 해요. 평소에 축구 경기를 굳이 TV로 보지 않는 분들도 이런 빅경기가 있을 때 관심을 가져요. 이겼어? 골 넣었어? 바로 이겁니다. 축구라는 호감을 줄 수 있는 축구라는 요소가 있다고 쳐요. 근데 축구는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근데 상대방들이 다 축구를 좋아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축구 얘기만 꺼내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축구에다가 국가대표라는 포장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에 그닥 관심 없던 분들도 그 국가대표라는 포장지에 끌려서 한 걸음 더 다가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과 글에 내 기준에서 내 입장만 계속 내세우게 되면 내 말과 내 글을 보는 분들은 멀어집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장지를 잘 입혀주셔야 돼요. 답 나왔죠? 위에 저 아이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준 거 없어요. 그냥 혼자 웃고 있어요. 근데 위에 사진을 보는 동안 그냥 내내 기분 좋습니다. 맑아지죠. 행복해지죠. 밑에 아줌마가 물론 캐릭터이긴 합니다만 밑에 아줌마가 우리에게 뺨 따고 때렸어요? 안 때려서 지 혼자 인상 쓰고 있어요. 근데 그냥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그닥 좋지 않아요. 꿀꿀해요. 말이나 글의 온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기분이 상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을 하시고 글을 쓰실 때 최대한 아니요, 재미없어요, 싫어요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보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말이나 글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이모티콘 활용 많이 하잖아요. 다들 SNS는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단순히 앞서 얘기해드린 대로 한글로 어쩌고 저쩌고 메시지를 담고 마침표로 끝내는 것보다 뒤에 이모티콘을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요즘 별일 없이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라고 답을 할 때 네, 잘 지내요 하고 마침표를 바로 찍으면 이 사람이 나랑
문자로 대화 나누기 싫어? 뭔가 바쁜가? 이런 약간 벽이 느껴져요. 근데 네, 잘 지내요 뒤에 물결을 두 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글이지만 말로서 어떤 뉘앙스를 주게 되죠? 네, 잘 지내요.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도 이렇게 뒤에 이 기호라 그러죠. 기호를 활용하거나 이모티콘을 활용하시게 되면 그 말에 감정이 실립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글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소통하게 된다는 거죠. 또 뭐 카톡을 하거나 메신저를 쓰시거나 문자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뭐라 그러지? 그 그림 나온 거 뭐라 그래요? 이모티콘이라고 그러나?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그 그림에서 주는 또 감성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핵심은 길면 안 봅니다. 늘어지면 안 봐요. 내가 뭔가 글로 축사를 해야 돼, 인사말을 해야 돼 했을 때 그래도 좀 뭔가 예의상 체면이 있지 한 3분, 4분, 5분에 해야 안 돼?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저랑 얼굴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VR 기기 착용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로 이렇게 만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인사말을 3분, 4분, 5분 이렇게 늘어지게 한다? 사람들 멀어져요. 지금도 현장에서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빈들 축사하거나 인사말할 때 청중들이 뭐 하던가요? 귀 쫑긋하고 아이 컨택 하시던가요? 대부분 스마트폰 보고 있을걸요. 그래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전달하고 싶다면 핵심만 살리세요. 그것이 3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아도 상관없어요. 핵심을 살리고 글도 마찬가지. 핵심을 살리되 글의 마감은 이모티콘이나 기호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그 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글에 호감을 갖고 다가오게 될 겁니다. 뭐 쭉 풀어드렸으니까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한 바퀴 돌았거든요. 자, 마무리 핵심 한번 들어갈게요. 전하고자 하는 거 간결하게 핵심만 살리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늘어지면 안 듣습니다. 안 봅니다. 공감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겪었을 법한 공감을 살리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감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학생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앞에서 썰을 풀 때 내가 그 강당에 앉아 있었을 때는 그 사람 인생이 부러웠고 또 내가 앞으로 다가올 인생이 두려웠던 추억들 그걸 떠올려 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축구가 인생과 같더라. 야구도 뭐 인간의 삶과 같더라. 골프는 인생과 같더라.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골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골프 좀 친다고 골프 이야기를 꺼낸다? 전달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죠. 공감을 끌어내는 거 꼭 필요합니다. 다음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장은 짧게 동그라미 3개 치는 겁니다. 동그라미 3개. 문장은 짧게 가셔야 돼요. 예문처럼 축하곡은 성악가로 빛나는 누구의 늘어집니다. 짧게 끊어가시는 게 전달력을 높입니다. 이거는 말과 글이 똑같습니다. 자, 믿음을 줄 수 있는 표현의 능력을 길러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줄 수 있다? 프레임부터 달라야 돼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과 글에 이 내용은 부정적이야. 그럼 프레임 자체가 부정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내용 자체가 긍정적이야. 그럼 프레임 자체가 긍정적으로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방향성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호감지수 높이자 말의 글을 품격, 온도 아시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제가 숙제 낸 거 기억나시죠? 한 1분 반 정도 내 인생에 뭔가 한번 꽂혔던 그 뭐라 그럴까 음악을 좀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여기에 담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실 때 앞에 제가 풀이해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나름의 격이나 온도 차가 어떤지 그걸 제가 팁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동안 그 말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디서 연락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도현 아나운서입니까? 네, 접니다. 연락처 받았는데 우리가 언제 이런저런 행사가 있는데 와서 진행을 해줄 수가 있네요. 예, 제가 시간 됩니다. 가능합니다 했죠. 그분이 그 진행비는 얼마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받는 금액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엄마야 작년에는 그 반에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랜저 렌트비하고 모닝 렌트비가 같을까요? 그러고 전화 끊었습니다. 이게 말의 온도예요. 근데 한 군데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언제 시간 되시냐? 시간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게 어떤 단체인데 올해 준비한 예산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정말 괜찮으시다면 한번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끊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얼마가 됐든 그날 시간 되니까 그냥 갈게요.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마무리했어요. 그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글을 보내는데 그게 따뜻한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격을 갖춰서 상대방이 표현을 하는가. 말은 그렇게 하면 된다 치지만 말도 그 소리의 톤이 따뜻함이 그냥 묻어나잖아요. 글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호나 이모티콘을 충분히 활용하자라고 강의를 하면서 현재 시각이 5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일정이 30분 강의에 30분 질의응답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질의응답을 다 하기는 그렇고 오늘 이게 좀 우리가 VR 세상에서 다들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거라서 강의하는 저도 지금 뭔가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텐데 한 두세 분 정도 조금 기회를 드려볼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최태한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열어드릴게요. 최태한님 안녕하세요. 제 귀에 왜 안 들릴까? 최태한님? 그러면 이거 잠깐만요. 최태한님 나오세요. 오바. 안녕하세요. 예, 저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숙제 낸 거 준비하셨죠? 예. 다른 분도 듣고 계시니까 한번 슬쩍 해보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제 들어보고 이제 팁을 드리는 과정이니까. 자, 시작. 예. 예, 너무 짧게 하셨다. 네. 자, 최태현님 이런 얘기 풀어내실 때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라고 풀어내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앞에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 고향이 이제 북쪽이다로 시작하셔도 되고, 그럼 그 앞에 시간이 여유가 되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또 저기 뭐죠? 이산가족 만남이라든지 과거의 그런 스토리들, 오래전에 서울 여의도 KBS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산가족 찾기 위해 가지고 막 울고 만나고 그런 슬픈 기억들이 난다. 많이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이산가족이 만나기도 했고 금강산 관광도 가기도 했는데 이런저런 또 사연들이 있어서 요즘은 못 만나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부모님이 고향이 북쪽이라서 늘 뭐 어떤 때가 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가슴에 이렇게 울컥하고 남더라. 이렇게만 풀어내도 시간 한 2분 안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죠, 대한생? 예. 그렇게 연습해 두셨다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혹시 최태현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말이나 글과 관련해서?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앞에 강연을 못 들으셨구나. 예.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세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또 다시 한번 반복하기는 그렇고. 자, 그러면 잠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보자. 누구에게 기회를 드릴까? 최예님? 최예님 들어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자,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린 거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음, 예, 고맙습니다. 원래 웃음이 많으세요? 부끄러워서. 어, 어차피 글 쓸 때는 그럼 뭐 부끄러움이 덜 묻어나겠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그렇게 자꾸 웃어버리시면 그 듣는 사람이 맥이 흐트러져요. 그때가 이렇게 자꾸 웃어버리니까 호흡이 자꾸 빠진다 그럴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때 좀 더 연습해서 혼자 웃는 건 조금만 잡으시면 되겠고 말의 흐름은 좋았어요. 바로 이제 어떤 노래라고 풀어버리는 것보다 우리 친구였던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축가를 불러줬는데 이랬는데 그 결혼식 때까지 무슨 노래인지 얘기 안 해주더라부터 해서 조금 이제 밀당을 하셨어요. 듣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게끔 그러다가 이제 이 노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흐름 잡으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혹시 최혜님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답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아바타는 이제 회색 바지에 검정색, 예, 잘 봤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해볼게요. 백상진님. 백상진님. 예, 안녕하십니까. 백, 백상진님. 예. 아, 예, 예, 아이디가 백상진님으로 들어오셨구나. 여자분이시네. 예, 예. 숙제 하셨어요? 네. 자, 예, 한번 해보시죠. 오. 우와. 그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 좋은 노래죠. 좋은 곡이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참
소중한 인연을 또 이렇게 만나셨네요. 지금 말씀 전반적으로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쭉 흐름이 나오다가 좀 멈추는 듯 하다가 나오다가 멈추는 듯 하다 이런 느낌인데, 이런 거는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그 멈추는 포인트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더 좋아요. 사람들이 들을 때 말이 한 호흡에 쭉 가면서 섰다가 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해요. 맥 잡는다 그러죠. 필요한데 이것들이 너무 반복되면 듣는 사람들의 그 맥이라는 게 있어요. 듣는 흐름이 끊겨요. 듣는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거 쭉 이어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뵙고 있는데, 마무리 정리하면서 한 5분 정도 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지을까 해요. 그 좋은 말과 좋은 글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의 품격이다, 말의 온도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그 세 가지 논리처럼 논리와 감성도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말과 글이 생명을 갖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가장 큰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가, 이게 모든 것이 종합돼서 그 사람이 쓴 글이 하는 말이 제대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살면서 욕심도 나고 욕도 하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말과 글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참아야 될 부분은 참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 끝날 때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글도 글이지만 말을 하면서 본인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지나치게 가늘어서 지나치게 허스키해서 탁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갖는데, 제가 그것 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목소리 바꿀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못 바꿉니다. 목소리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목소리의 색깔은 못 바꿔요. 굳이 바꿀 수 있다면 환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정우 같은 처사를 만나서 귀인으로 환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나요? 목소리 색깔은 못 바꾸지만 목소리의 음역대는 조율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풀어드릴게요. 두 가지 종교, 이제 하나님과 부처님 둘 다 제가 붙여드릴게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레와 같다. 우레가 뭐예요? 번개 칠 때 천둥 소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녹음을 해서 소리 주파수 띄우면 약 한 100Hz대에 얹혀져요. 그럼 인간의 목소리 중에 그 목소리 비슷한 게 뭘까요? 남자 성악가들 중에 테너, 바리톤, 베이스 바리톤. 이 베이스 바리톤이 100Hz대 언저리에 걸쳐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톤이 되겠죠. 자, 불교로 가보겠습니다. 큰 사찰 들어가기 전에, 일주문 들어가기 전에 매표소 또는 기념품 파는 곳에서 CD 틀어놓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산사의 바람이 부니 내 마음도 흔들리고. 어라? 두 분이 비슷하지 않나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한 발 빼서 봤을 때 이걸 소리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그런 음역대의 목소리를 많이 활용을 할까요? 사람들의 감성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호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 음역대예요. 다시 말해서 목소리 색깔은 못 바꿔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소리 색깔에서 음역대를 내리세요. 저, 중, 고로 나눴을 때 중간과 고는 버리세요. 저와 중 중에 저 중의 중간, 저 중의 중간에서 중간 정도의 음역대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목소리를 색깔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최대한 호감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필요한 요소입니다. 중, 고는 버리세요. 저와 중에서 저, 중, 중간에서 중간. 요 음역대를 살리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성대가 약한데 굉장히 하이톤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어때요? 뒤가 뒤집어지죠? 내가 언제? 이렇게 뒤집어지게 돼요. 이런 분들도 중고를 버리시고 밑으로 음역대를 내리시면 훨씬 소리 색깔을 잘 잡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귀한 팁 드리면서 정말 저도 낯설었어요.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신기해. 이 아바타로 이렇게 만나는 게 다들 집에 가려고 서 있네. 좀 앉아서 들으시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강연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봤는데 좀 더 익숙해지면 더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만났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시려고요? 잠깐만요, 이도현 선생님. 예. 네, 오늘 이렇게 VR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일단은 대면으로 하다가 비대면으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힘들어요. 힘든 게 느껴지는데 그 비대면도요, 화면 대 화면이 아닌 정말 VCR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하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쵸? 이 공간이 지금 우리는 강당처럼 이런 강연장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간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신기해요. 그런데다가 저는요, 이 공간 안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네네. 그냥 화면대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다가가기가 수월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이게 새롭게 변화하는 거에 우리도 좀 더 익숙해지게끔 네.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네네. 범위가 넓어져서 훨씬 더 그럼요. 네, 이점이 있겠네요. 범위도 넓어지고 예. 또 이런 가상 공간을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이런 시스템들도 예. 아주 편안하게 가상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야, 앞으로 제가 보기에 VR 속에서 네네. 이도현 선생님 자주 뵐 것 같거든요. 전 더 좋은 게 예. 가상에서 만나니까 네. 아유 잘생겼네. 아바타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주신 이도현 선생님께 여러분 가상이지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